오늘은 사계절 아이와 여행 이야기를 쓰신 전정임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사계절 아이와 여행 시리즈를 쓴 작가 전정임이라고 합니다. 그 시리즈를 구상할 때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나죠. 대표님하고 처음에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눴었고, 그러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기도 했고, 그런데 막상 책을 써보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제가 좀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이제 제가 출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책들을 쓸 때도 작가님이랑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제가 좀 귀찮게 해드렸었는데, 사실 섭외는 나중에 드리기는 했지만 그 시리즈를 구상을 할 때서부터 작가님이 이 책을 쓰실 작가라고 저는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많이 거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첫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원래 체험학습 강사로 오랫동안 수업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사회 역사 탐방 전문 체험학습 회사를 한 10여 년 운영을 했었던, 오히려 뭐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뭐 여러모로 직업상 어린이들과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네. 그리고 또 같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책을 쓰시면서 그 어린이 여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아이와 여행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서 쓰다 보니까 제가 했었던 여러 여행 중에서 좋았던 점, 또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 뭐 기억에 남는 점, 이런 점들을 쭉 훑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도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좋았던 순간도 있고 나빴던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좋았던 이야기만 하는 걸로 하고 좋았던 여행의 순간 중에서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여러 순간들인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조선 왕릉 탐방을 가는데 이제 남학생들 팀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평상시에 막 들고 뛰는 그런 남학생들이었는데 능산까지 올라가는데 뭐 한 달 후에 뛰어 올라가니까 땀을 얼마나 흘렸겠어요. 근데 상상이 되네요. 근데 그 언덕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이제 뭐 주저앉기도 하고 성물에 기대기도 하고 하는데 바람이 많이 좀 불었어요. 능상에서 바라보는 저편의 숲이 이렇게 바람에 일렁거리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사르르. 좋죠, 그 소리. 아이들이 그거를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그 중에 한 녀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애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순간을 아이들이 나중에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선생님 우리 그때 참 좋았었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여행들이 기억이 남아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초록의 순간이죠.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이 책을, 그러니까 어린이 여행 책을 만들겠다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역 정보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지역 정보를 아이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아이들이 여행을 통해서 감각이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걸 어떻게 전달을 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책이 주인공을 내세우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독자를 몰입시킨 다음에 그 주인공이 가는 곳에 대한 정보를 뒤에 소개하는 그런 책의 형식이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별똥별의 순간이라고 그러죠.
그 하늘에서 별똥별이 갑자기 후루룩 떨어지듯이 어떤 여행 장소에서 또는 그 여행 장소에서 만난 이야기 속에서 또는 어떤 조형물에서, 그거는 뭐 마주치는 개별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럴 때 갑자기 마음에 후두두두 떨어지는 그런 순간, 그럴 때 내가 정확하게 그 말뜻은 모르지만은 경이로움, 아름다움, 존엄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 감각이 열리는 순간이 있어야지 어떤 여행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나로 만드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행책이 좀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앞당겨 올 수 있는 그런 책이길 바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 책이 어떤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뭐 어떤 목표가 좀 있으셨나요? 일단 저는 책을 보고서 아이들이 여행 계획에 동참할 수 있기를 좀 바랬어요. 네. 우리가 이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보통 부모님들이 세우잖아요.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 가서 뭘 보고 점심을 어디서 뭐 먹고. 아이들이 그 모든 것에 다 참여할 수는 없어요. 참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의 준비, 그리고 뭔가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좀 제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행책의 목표를 그런 어떤 아이들이 미리 알 수 있는 것, 그런 걸 제공하는 걸로 우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좀 잡았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 막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서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막막해지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또래의 아이들이, 또래의 다른 아이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했을 때 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얘는 이런 걸 느꼈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좀 또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그 아이가 느낀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게 그 어린이들이 이야기책을 읽는 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보책도 매우 많고 또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이야기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한테 몰입이 되고 동화가 되면 아이가 그걸 따라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저희도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빨간 머리 앤을 읽고, 앤이 너무 좋잖아요. 사랑스럽고. 그 아이가 보는, 어떻게 사물을 보느냐를 굉장히 좀 심취해가지고 보면서, 그러니까 그 앤이 어떤 사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네. 그때 막 나도 같이 이름을 붙여보고, 혹은 또 다른 이름도 붙여보고, 맞습니다. 다른 대장에게 이렇게 막 이름 붙여보고 그랬었던 게 되게 좋았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 사물이, 흐릿했던 사물이 좀 선명해졌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책을 읽는 독자들도 저희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어떤 감성을 따라가면서 이제 사물을 보는 시선을 조금 개한을 한다고 하나,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계절 아이와 여행 시리즈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어서 만들기로 하고, 제가 그것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작가님이 이제 그 계절에는 이 지역이야 하라고 선정을 해주셨잖아요. 그 선정해 주신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사계절 아이와 여행 시리즈는 사계절 각각 다른 장소, 4번의 여행, 이런 기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정하는데 좀, 일단은 공주, 부여, 경주, 강화 이런 곳을 우선 떠올리게 돼요. 이게 이제 아이와 같이 가는 여행이다 보니까 워낙 정보가 많은 지역을 우선 떠올리게 되는데, 저는 우선 그곳을 제외했어요. 물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여행지이기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그리고
그 외에 지역을 생각을 했을 때 가족 여행을 많이 가고 그리고 네.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곳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장소를 정했었죠. 네, 맞아요. 계절과 장소를 연결한 거는 좀 직관적이었어요. 사실은 사심도 많이 들어가고 네. 어떤 거냐면은 제주 가면 수영해야지. 네. 그러니까 여름. 봄에는 꽃길을 걸어야지. 그러니까 남도. 네. 좋죠. 가을에는 산에 가야지. 그러니까 강원도 캠핑. 네. 네. 그리고 서울은 그 장면을 꼭 넣고 싶었어요. 그 1년의 마지막 날 타종하면서 송년의 밤 강화문에서 네네네. 보내는 그 타종의 밤을 꼭 넣고 싶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서울을 뽑았습니다. 제목은 마음에 드셨어요? 네, 제목 너무 마음에 들었죠. 제목은 안녕로빈 대표님이 정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제목을 내가 언제 정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이 생각이 나요. 제가 뭐 주로 좀 중요한 생각을 차 운전하면서 정하기는 하는데 그때 강변북로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제목이 갑자기 떠오르더니 네 개가 한꺼번에 후루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가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작가님이 네 개 다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거를 첫 책을 만들 때 그 날개에다가 딱 박아놨어요. 다른 생각 안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네, 제목은 지금 봐도 정말 잘 지은 제목 같아요. 너무 딱이에요. 우리끼리 자화자찬.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제목도 사실은 여름방학 제주라는 원고를 작가님한테 받고 그 감성을 담아서 제가 떠올린 거죠, 뭐. 그리고 나머지는 또 작가님이 저희 제목에 맞춰서 집필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큰 지역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세부적인 장소들도 선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책을 보면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이지 않네. 이야기 따라 추천 여행지 한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 페이지에는 교과서 따라 추천 여행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따라 추천 여행지에는 주인공이 간 장소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따라 추천 여행지는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과 연계를 한 여행지입니다. 그 여행지를 정할 때에도 어떤 선정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장소가 굉장히 많고 또 정보도 많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이건 진짜로 많이 좀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근데 제 기준은 그랬어요. 아이들이 알면은 여행이 굉장히 풍성해질 거야. 그리고 여기는 꼭 가봤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제 기준이 됐고요. 그 곳들을 골라서 다시 이제 저희 지리, 환경, 또 뭐 역사, 문화, 그 다음에 인물 뭐 이런 식으로 테마를 좀 나누어 가지고 다시 배치를 했죠. 그래서 좀 고루고루 들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정보이고 굉장히 좋은 여행지지만은 어린이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배제된 곳도 사실은 있어요. 이건 아이와 여행책이기 때문에 좀 그러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선별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아이와 여행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부모님도 함께 가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여행지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이 여행지에는 제 사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 책 4권에는 주인공이 아닌 2명의 인물이 늘 등장합니다. 모습을 바꿔가면서. 양희 씨와 테리 씨인데요. 그분들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양희 씨와 테리 씨는 인도자의 역할이죠. 애초에 책에다가 아이들의 여행에다가 저는 부모님을 등장시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이 없는 여행에서 아이들이 조금 부모님,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약간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렇다고 혼자 여행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여행을 인도하고 지지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캐릭터. 그래서 이제 2명의 인도자를 등장시켰죠.
그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셨는데 그 또한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잖아요. 어른들도 그런 시간에서 자기를 많이 발견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되게 유용은 아니고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인물 덕분에 저는 되게 좋았었던 게 저희가 이 인물로 설정을 할 때 개로 할 것이냐 강아지로 할 것이냐 뭐 어떤 동물로 할 것이냐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결국에는 고양이와 개를 정했어요. 그때의 또 생각이 있으셨나요? 사람 마찬가지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등장시키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사람이 아닌 동물을 끌어놓고 싶었고요. 그거는 이야기에 아이들이 사실 부모님 또는 어떤 보호자가 없는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 있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이 진짜 있는 일처럼 되려면은 어떤 인도자 자체도 사람보다는 동물이라는 캐릭터가 오는 것이 훨씬 더 얘기를 자유롭게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근데 저희도 이제 성인이라서 그 상상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공간적인 배경은 굉장히 현실인데 이 사람들을 판타지의 세계도 아닌 이 판타지의 인물들을 이 실제 상황으로 불러와도 될까를 또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그렇게 돼서 두 인물 덕분에 사실은 여행이 굉장히 풍요로워져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개랑 고양이를 선정을 하셨잖아요. 네. 애정하시는 동물인가요? 네. 제가 개를 워낙 좋아하고요. 개는 제가 만난 생명체 중에서 가장 특이한 생명체인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아낌없이 마음을 쏟는 그런 존재, 그런 생명체. 저는 좀 개의 그런 성격을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또는 어떤 성격이든 그 아이를 무조건 지지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도자로서 개의 캐릭터를 가져왔고요. 고양이는 아이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두 동물 중에 한 동물이기는 한데 저는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고양이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당당한 성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명의 인도자가 그런 성격을 가진다면 좀 더 스킨십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고양이 캐릭터를 가져왔습니다. 보통 작가님들이 동물을 가져올 때 그 동물에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입혀서 데려오시기도 하는데 작가님은 그 동물의 특성이나 성향에 좀 집중을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동물의 성격을 이 인물에 좀 가져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책을 읽다가 보면 이제 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 각 권에서는 좀 성격도 좀 다르기도 하지만 또 공통점도 있고 모습은 늘 변하고 근데 이 동물이 어떻게 해서 이 어린이들을 인도하게 되는 역할을 했을까? 그 배후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종종 생기거든요. 네, 여러분들, 우리 여름방학 제주 그려주신 김혜원 작가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궁금해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들일까? 사실 어떤 등장인물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그 등장인물의 서사가 있죠. 서사가 있고 역시 양희 씨와 테리 씨도 서사가 저한테는 있었어요. 있었고 첫 원고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었는데 전체 구성상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됐고요. 사실 겨울 손님 서울 편에서는 뒤에 번외편으로 양희 씨의 이야기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역시 전체 구성상 그 부분을 저희가 빼도록 했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이야기를 따로 그림책으로 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저도 그 번외편을 읽으면서 이거는 한 권의 이야기로서의 또 유의미한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시리즈는 이번에 제외를 했지만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 책을
그 어머니들이 혹은 어린 독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여행이란 게 결국에는 이제 어디 가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시작되는 네. 거잖아요. 책을 읽은 아이들에게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이 마음에 들었니? 또는 어느 곳이 생각이 나니? 관심이 있니? 그럼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 계획을. 그 말씀을 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엄마가 그거는 너무 피곤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네. 아이가 너무 계획을 해서 이제 자기 주장만 한다면 너무 피곤해지지 않겠냐. 엄마들이 과연 이걸 좋아할까 막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입장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하면요. 네. 아이가 주장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만약 4인 가족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주장을 한다. 그럼 나머지 3인은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등한 4명 모두가 동등한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 계획을 잡는데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가 있어요. 그걸 조정해서 만드는 게 여행 계획인 거죠. 근데 뭐 저희 책에 있는 장소들은 사실은 같이 가셔도 재미있는 네. 장소들이잖아요. 네. 아이들만을 위한 장소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무려 2년 동안 네. 작가님이 고생을 하면서 쓰셨어요. 그 어떤 점이 나쁘었는지는 안 물어보고요. 좋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책 한 권을 만드는데 제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노고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뵙고 그랬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서 힘을 합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런 과정이 굉장히 재밌고 또 보람됐었어요. 많이 배웠고요. 전 그게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다른 기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지필 승낙을 하시면서 네. 여행 가는 장면 마구 떠올리시지 네,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 여행 계획 그 책 얘기하면서도 계속 여행 이야기 저는 했었죠. 네. 글을 쓴다는 핑계로 답사를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근데 글 쓰는 답사는 이전에 다른 답사와는 달리 좀 혼자 다니는 답사가 많았고요. 여행에 그야말로 저의 여행에 나의 여행에 푹 빠지는 경험 그런 경험들이 돼서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계약하고 이제 글 쓰라고 했더니 어디 가 계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계약금으로 네 사심을 채웠습니다. 저도 이 책을 만들면서 핑계 삼아서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저에게 사실은 되게 좋았었던 여행은 사실은 다른 데는 이제 평소에도 갔었는데 남도는 네. 작가님과 이 책을 쓰지 않았었다면 쉽게 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좋았습니다. 올해도 제가 좀 모셔가지고 어디 여행을 갈까 이런 종종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봄이 되니까 또 네. 이제 바람도 불고 심장도 뛰고 저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어디 가 계실 것 같은 그 독자들이 좀 피드백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는데 어찌됐든 재밌었다는 피드백이 제일 좋죠. 칭찬이니까. 특히 어린이가 재밌었다고 그러면 저는 아주 뭐 최고의 칭찬인 것 같습니다. 책을 쓰고 한 몇 달 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중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재밌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남학생이 너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학생이 아니야 나 진짜 재밌었어 이렇게 하는데 네. 문제는 이 여학생이 막 사춘기에 들어가는 아주 초초초 울트라 시크한 그런 성격의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얘기해준 어떤 그런 칭찬이 네. 저한테는 너무 큰 기쁨이었죠. 그 초초초 울트라 시크녀에게 네.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작가님이 네. 이 책으로 작가님의 고통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기쁨도 있으셨다고 하시니까 이게 좀 중독성이 있는 네. 일 아닌가요? 그래서 작가님이 앞으로 작가로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계속 글을 쓰고 있고요.
좀 더 잘 쓰는 게 제 목표입니다. 현재 어린이 필독서를 쓰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이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여름방학 제주와 연결돼서 제주 정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와 다른 작가님들이 같이 쓰고 있고, 그리고 여름방학 제주의 사파를 그려주신 김혜원 작가님께서 사파를 그리시고 계세요. 네, 저희가 사계절 아이와 여행 시리즈를 하면서 그동안 모아놨었던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 지면상 다 풀지를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 담지 못한 정보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고 있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처음 유튜브를 찍었잖아요. 네. 재밌으셨나요? 새로운 경험? 네, 뭐 새로 처음 하는 일이 많네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책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보니까 저 안에서도 어떤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또 해요. 네. 오늘은 시리즈 얘기를 했으니까 네. 다음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순서대로 짚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가보셨던 그 여행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되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정임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렇게 인사해요. 오늘도 안녕. 안녕. 안녕.